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금 현영이 만나고 오는 길인데 제가 가빈이 얘기했어요. 가빈이 얘기라니? 무슨 얘기? 그게 가빈이가 입양됐다는 거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며칠 전에 여쭤봤잖아요. 아, 그거. 그렇지. 니들 결혼해야 하는데 말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현영이는 그 얘기 듣고 별말 없었어? 제가 걱정 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는데요. 다행히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 별로 신경 안 썼다고? 그냥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고만 했어요. 혹시나 나중에 우리 가빈이 무시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엄마, 현영이가 살가운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념이 없거나 그렇진 않아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가빈이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사실 네가 현영이한테 결혼 전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걸 굳이 알려야 하나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네 말대로 결혼할 사이니 알고는 있어야 하는 거니까 알리라고 한 것뿐이니까 나중에 현영이가 우리 가빈이한테 말 실수하거나 그러지 않게 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가 깊은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그 말이야. 제가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딸 가빈이는 제 친구가 낳은 딸입니다. 가빈이 생부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린 뒤 가빈이를 생모 혼자 키웠거든요. 우리 집 가까이에 살다 보니 오며 가며 제게 가빈이를 자주 부탁했어요. 결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가빈이 생모는 혼자 가빈이를 키워야 했으니 친구로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빈이가 학교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제가 가빈이를 돌봐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빈이 생모가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빈이 생모와 저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사이로 둘 다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고민 끝에 우리가 가빈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보육원에서 힘들게 자랐다 보니 차마 가빈이를 그곳에 보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제가 가빈이를 입양한다고 했을 때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별다른 반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에 일이 되려고 그동안 니들이 가빈이를 돌봤던 것 같구나. 근데 가빈이 생부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거니?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아봤는데 이미 딴 살림 차려서 자식 낳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갔더니 생부가 어찌나 길길이 날뛰던지 그런 인간한테 도저히 가빈이를 맡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그런 인간이 제대로 돌봐주기나 하겠니? 어머님 아버님께 제일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이가 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다 괜찮다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껏 시집살이 한 번을 안 시키셨고요. 어머님 아버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시집살이도 많고 그런 시대였는데요. 특히나 지금처럼 입양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던지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도 많이 하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랬으니 시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다면 우리 부부가 간절히 원했다고 한들 가빈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분은 참으로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에 사랑으로 가빈이를 받아주셨습니다. 거기다 가빈이 또한 제가 쭉 맡아서 키우다시피 해서 그런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아들 행동을 따라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가빈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에게 스며들었고 우리 또한 사는 내내 가빈이를 친딸로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가빈이가 갈 때마다 많이 예뻐해 주셔서 가빈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고요.
가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난 뒤에는 매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리며 온갖 애교를 부려댔기에 두 분도 가빈이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어요. 두 분이 지방에 살고 계셨지만 가빈이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두 분께 꼭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집에 인사를 시키겠다고 말을 하던 중 예비 며느리에게 가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는 건데 현영이도 가빈이가 입양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딸인데 굳이 그런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사는 내내 우리 가빈이가 입양됐다는 말을 어디다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어? 엄마, 그래도 말은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랬다가는 괜히 혼자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혹시나 신우이 자리가 입양됐다고 하면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진 않겠지. 그때까지 우리 가족 모두 가빈이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지내고 있었기에 예비 며느리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엄마 된 마음으로 혹여나 가빈이에게 함부로 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결국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알렸다고 했기에 제가 몇 번이나 당부하고 또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난 뒤 차를 마시던 중 입을 뗐어요. 우리 가빈 얘기는 미리 들었다면서? 아, 네.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하마. 결혼하게 되면 그 흔해 빠진 안부전화 자주 할 필요도 없고 명절 때도 굳이 여기 안 와도 상관 안 하마. 한마디로 결혼해서 니들 가정을 이루는 거니 니들만 알아서 잘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상관 안 할 참이야. 근데 딱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우리 딸, 그러니까 네 시누이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해다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자 딸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시집살이 시키는 거니까 앞으로 조심해. 내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그래. 지금 엄마 표정이 막 협박하는 것처럼 보였거든? 뭐? 협박? 넌 이상하게 지금 장난을 치고 싶어? 제가 곁눈질로 딸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딸이 예비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절대로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가끔 기가 떨어져 나가라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언니한테는 안 그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소리 지른 거 아니야. 내 나이가 몇인데 12시만 넘겨서 들어오면 소리치니까 하는 말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어? 우리 엄마 또 삐쳤네 삐쳤어. 딸이 저를 달래줬기에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딸이 워낙 애교가 많다 보니 내내 어색하게 앉아있던 예비 며느리도 우리를 따라 웃고 있었어요. 그날 처음 본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말수가 많이 적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걱정이 아닌 걱정이 되기도 했기에 예비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 아들에게 물었어요. 현영이는 긴장해서 말이 없는 거니? 아니면 원래 말수가 적은 거니? 원래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번에 현영이네 집에 인사 다녀오면서 보니까 가족 모두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내내 좌불안석이었어요. 그 정도로 말이 없었단 말이야? 그렇더라고요. 현영이 어머님 아버님도 딱히 많이 묻지도 않고 그러길래 오죽했으면 나중에 현영이한테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을 정도라니까요. 그랬더니 현영이가 뭐라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아니고 원래 가족 모두 말수가 적은 편이라고 하길래 그냥 알았다고 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까 엄마랑 가빈이가 장난치니까 따라오는 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게 놀랄 일이야? 평소에는 제가 농담을 해도 잘 웃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라면 답답하지 않겠어? 전에 사귀던 애가 워낙 말도 많고 거짓말을 수시로 해서 질릴 대로 질린 거 엄마도 잘 알면서 그래요.
그때 이후로 말 많은 사람 딱 질색이에요. 현영이는 딱 필요한 말만 하고 같이 있으면 대화에도 큰 문제 없어요. 네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야 별 상관은 안 하겠지만 너무 말이 없으니까 난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제 입에서 예비 며느리가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딸이 다시 말렸습니다. 엄마,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말 하면 며느리들이 엄청 싫어한대. 알았어. 얘는 뭔 말을 못하게 하네. 제가 웃으며 너스레를 떨자 딸이 애교를 부려댔습니다. 그런 맛에 딸을 키운다고 하더니 우리 딸은 애교도 많고 예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는 커다란 유모차를 배달시켰길래 놀라서 물었어요. 딸, 이 유모차는 뭐야? 아, 그거 사실 내가 진즉에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너 설마 사고 친 거야? 그런 거 아니지? 저도 모르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딸이 오히려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니, 대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렇게 놀라는 거야? 유모차는 대체 왜 산 거야? 이 유모차 할머니 생신 선물이야. 뭐? 할머니 생신 선물이라니? 할머니 생신 선물로 유모차를 왜 샀어? 엄마는 잘 모르나 본데 저번에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아랫집 할머니가 차를 새로 바꿨다고 자랑을 해서 할머니가 엄청 배 아파하셨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차를 바꾼 거랑 이 유모차가 뭔 상관이냐고. 가만히 있어봐. 그 아주머니가 운전을 했었나? 그새 운전면허를 땄단 말이야? 대단하시네. 엄마는 뭔 소리라는 거야. 그 동네에서는 이 유모차가 승용차와 다름없잖아. 근데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신데 이 유모차가 왜 필요해?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는데요. 딸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나 혼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다녀온 적 있었잖아. 그날 보니까 아랫집 할머니가 아들이 유모차 새 걸로 사줬다고 할머니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유모차보다 더 최신식으로 샀어. 이 유모차가 말이야 진짜 가볍고 엄청 비싼 거야. 거기에서는 다들 이 유모차를 하나씩 끌고 다니다 보니까 안 끌고 다니면 왕따 당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굳이 이걸 끌고 다니신다고 했단 말이야? 이 유모차가 할머니들 세계에서는 자동차나 다름없다니까. 그날 그 아랫집 할머니가 어찌나 자랑을 하시던지 완전 열받아서 최신식 유모차로 샀어. 근데 무슨 유모차가 이렇게 화려하냐? 요즘은 유모차도 진짜 잘 나오네. 유모차가 아주 멋지다. 근데 이 유모차는 얼마짜리야? 아마 이 유모차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걸 거야. 그래 보이네. 대체 얼마나 주고 산 거야? 엄마, 이 유모차가 말이야. 유모차계의 람보르기니야. 뭐? 람보가 뭐? 암튼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이 알려고 들지 마. 많이 알면 다쳐. 대체 얼마짜리인데 람보가 어쩌고저쩌고라는 말까지 하는 거야? 제가 몇 번이나 물었더니 딸이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정도는 돼야 우리 할머니 기가 살지. 더 비싼 걸로 사드릴까 하다가 할머니한테 혼날까 봐 이걸로 산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한테 내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 할머니랑 나는 찐이다 그 말이야. 찐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면서 내 생일날은 그 조그만 립스틱 하나 사줬냐? 너 이 정도면 차별이야, 차별. 엄마, 그 립스틱도 엄청 비싼 거라고 했잖아. 비싸면 뭐해? 색깔이 하도 요란해서 바르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거 바르고 니네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 줄 알기나 해? 뭐라고 했는데? 애미야, 너 혹시 귤 까먹다 온 거니? 대체 귤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입술이 그렇게 된 거냐? 그랬다니까. 그 많은 색깔 중에서 하필 그런 색깔을 사줘서 그런 소리를 듣게 해. 할머니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암튼 우리 할머니 유머 감각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딸이 어찌나 큰 소리로 웃던지 저도 따라 웃고 말았는데요. 우리 딸은 매사 밝고 자주 웃는 아이였습니다. 얼마 뒤 유모차를 가지고 할머니 집에 내려가서 큰 소리를 쳤거든요. 내가 할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다 뿐이야. 역시 우리 가빈이밖에 없다니까. 그치? 나밖에 없지? 당연하지. 근데 유모차가 아주 기가 막히다. 어쩜 이렇게 멋지다니.
참 고급지네. 어때? 이 정도면 동네에서 할머니 유모차가 제일 좋은 거지? 그럼 좋다마다야. 근데 이게 대체 얼마짜리야? 말도 마세요. 어머님 기 살려드린다고 샀다고 하는데 이 유모차가 유모차게 람보가 어쩌고 저쩌고 그 정도로 좋은 거래요. 근데 많이 알면 다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엄청 비싼 거 아니니? 아랫집 할머니는 최신 유모차 샀다고 자랑을 했잖아. 그것도 좋은 거긴 한데 그거 중고로 샀던 거야. 그리고 시골에서 누가 이렇게 좋은 유모차를 가지고 다녀. 시어머님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딸이 또다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 기죽지 말라고 사드린 거니까 어디 가서든 할머니가 대장해. 알았지?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 할머니를 위해서 손녀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운전이나 잘하고 다녀. 혹시 고장나면 더 좋은 걸로 사드리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날 시어머님과 딸은 유모차를 가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요. 동네 분들이 유모차를 구경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과 제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했고 가깝지도 않은,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아들에게 용돈을 몇 번 보내줬고 출산을 했을 때는 산후조리에 보태라고 돈을 주고 왔습니다. 그 뒤에는 손주를 보여준다며 가끔 집에 놀러와서 반갑게 맞아줬는데 손주가 참 예쁘긴 했습니다. 우리 딸도 조카가 예뻤던지 눈을 떼지 못하고 있자 며느리도 참 좋아했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사진을 촬영한다고 분주했습니다. 그래도 그때쯤은 우리랑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사진이 나올 때마다 며느리가 찾아와서 보여줬습니다. 사진이 아주 잘 나왔구나. 네, 친구가 사진관을 운영해서 촬영해줬어요. 친구가 사진관을 운영해? 아버지가 하던 걸 물려받는다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잘 됐구나. 어쩐지 사진이 뭔가 다르다 싶었어. 예쁜 사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궁금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돌 때 찍은 사진 있죠?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있지. 잠깐만 기다려봐라. 가지고 올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앨범을 가지고 오자 며느리가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하나 꺼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사진인데 누굴 더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며느리 너를 더 닮은 것도 같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아빠를 더 닮은 것도 같고 그렇네. 그렇죠. 신기한 것 같아요.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앨범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함께 앨범을 구경하던 딸이 혼자 소리처럼 푸념을 했습니다. 사진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가람이한테 말해주기도 좋겠네요. 저는 어릴 적 사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나중에 자식들한테 보여줄 것도 없거든요. 네가 사진이 없긴 왜 없어? 예전에 엄마가 많이 찍어줬잖아. 엄마 아빠랑 살고 난 뒤부터 사진이 있는 거지. 난 돌사진도 없잖아. 그냥 돌사진 한 장 없는 게 아쉬워서 해본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날따라 딸이 슬픈 표정으로 사진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딸을 보고 있다 보니 마음이 아파져서 조용히 주방으로 갔더니 며느리가 따라오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앨범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아요. 아니다. 나도 하도 오래돼서 그 생각은 못했지 뭐니. 그때 당시 가빈이 생모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미처 사진 찍을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 집 나간 남편 찾으러 다닌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는 가빈이 생모가 정신줄을 놓고 있어서 우리도 말을 못 꺼냈거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라도 가서 사진을 찍어줬어야 했어. 요즘 시대에 돌사진 하나 없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니? 네 잘못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제가 푸념 섞인 소리를 하면서 괜찮다고 며느리를 위로했는데요. 제 위로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표정이 영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뒤 딸 생일이라 시부모님을 모시고 왔고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딸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오빠가 용돈 줬는데 뭘 또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며느리 말에 딸이 선물 포장을 뜯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 이거 앨범이네요? 안에 사진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 이건 누구예요? 그거 아가씨 100일 때랑 돌사진이에요. 네? 제 100일 때랑 돌사진이요? 딸이 놀란 채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자 며느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에 제 친구가 사진관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아가씨 어릴 적 사진을 토대로 100일 사진과 돌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AI 작업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둘이 엄청 열심히 만든 거예요. 며느리가 설명을 이어가자 시어머님이 감탄한 채 입을 뗐습니다. 세상에나, 가빈이 어릴 때랑 진짜 닮긴 닮았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 사람 사진을 토대로 얼굴에 하나씩 넣어서 합성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얼굴에 가족들 얼굴 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 많이 고생하긴 했지만 하고 나니까 우리 가람이랑도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럼 우리 딸 100일 사진이랑 돌사진에 우리 모습도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사진을 보다가는 딸과 손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더니 정말로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게, 비슷하네. 어쩜 똑 닮았다. 정말? 정말로 가람이랑 내가 닮았어? 그럼 이 사진 봐봐라. 아주 쌍둥이처럼 닮았잖니. 며느리가 제작했다던 딸 100일 사진과 돌사진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외치고 있었는데요. 순간 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저도 가족들과 똑 닮은 100일 사진이랑 돌사진이 있는 거네요. 거기 뒤에는 그동안 찍은 사진들 쭉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는 금반지인데요. 돌반지로 준비해봤어요. 돌반지요? 그냥 전 아가씨랑 같이 해온 시간이 짧잖아요. 만약 그때 제가 아가씨를 알았다면 이런 돌반지를 선물해 드렸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온전한 가족이 된 거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세요. 평소 말주변이 없던 며느리가 수습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가족 모두 감동을 받은 채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워낙 무뚝뚝했던 며느리였던지라 그런 이벤트를 준비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예, 어제는 정말 고마웠다. 가빈이가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많이 무뚝뚝한 편인데 아가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줘서 오히려 더 고마웠는걸요. 아가씨는 성격이 밝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건데 아가씨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더 기쁘네요. 거기다가 그동안 가족들 화목한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도 앞으로 좀 더 밝아지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 지금 충분히 밝아져 있는 것 같구나. 처음에는 말도 별로 없더니만 요즘은 말이 많이 늘었어. 제 말에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전 딸과 며느리가 손녀를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어대는 모습을 보며 평소 사연을 부탁해 채널에서 행복한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래 우리 가족 자랑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